안녕하십니까, 태권 히어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품새 이대로 괜찮은가, 부제로 이 영상을 국기원이 싫어합니다. 먼저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제가 밑바탕에 깔아놓는 거 저는 태권도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 역시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선 그것을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품새를 만약에 품새가 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품새라는 건 어떤 무술의 방어와 공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품새라고 하죠. 그러면 태권도의 품새가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얘기하자. 그럼 품새라는 게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품새라는 건 어떻게 탄생한 것인가? 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싸움꾼이었다고 칩시다. 네. 전국적으로 유명한 싸움꾼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저에게 이 싸움을 배우고픈 그런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말해요. 스승님, 저 정말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진짜 혼쭐을 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기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겠죠.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은 대부분은 오른손을 사용할 것이고, 오른손을 내 얼굴을 향해 날라올 것이고, 그 사람은 격투기를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치겠지.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상대의 공격을 물 흐르듯이 막아서 첫 방에 결정타를 날릴 순 없으니까 바람처럼 번개같이 한 방을 툭, 그 다음에 뒤에 발을 다시 앞 나가면서 한 방 더 푹.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을 연습시킵니다. 평온한 자세에 있다가 말싸움을 하고 나한테 복수할 거야, 이리 와, 덤벼, 가만, 들어와 막 할 거라고. 그럼 그 사람이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나비처럼 가볍게 나가서 물 흐듯이 가볍게 치고 나가서 한 번 더 빵! 이걸 그 사람이 싸움 1장이라고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탕! 또 있다가 탕! 처음에는 부분 동작으로 하겠죠. 부분 동작으로. 훅, 퉁, 나가서 퉁, 훅, 퉁, 나가서 퉁. 반복 수달하다 보면 팡! 이것이 품새의 시초입니다. 품새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지금의 품새는 효과적인가? 이것은 품새를 배워보고 실제로 그 동작을 해보면 유치원생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죠. 하나. 주먹이 힘을 실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타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앞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가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은 이 아무 의미 없는 한 발 나가서 지르는 동작, 이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실제로는 이렇게 쓰이거나 실제로는 이렇게 쓰일 텐데요. 왜 아무 의미 없는 이 동작, 앞으로 가는 이 동작을 만들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도 얘기해요. 품새선을 그리기 위해선 태극 1장부터 8장까지는 임금 왕자를 그리는 품새입니다. 임금 왕자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품새선이 있어야 된다. 품새를 하는데 도대체 왜 임금 왕자를 그려야 되죠? 도대체 왜? 보셨다시피 아무것도 안 돼요. 자, 발차기 동작 이렇게 됩니다. 자, 1장에 나오는 동작을 왜 설명드리냐면 가장 처음에 배우는 품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얼굴을 막았어요. 자, 여기서 발차기를 이렇게 찹니다. 상대방은 주먹이 여기서 맞았으면 자, 이쪽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차기가 어디까지 가냐? 애초에 안 됩니다. 이 방법으로는 상대를 타격할 수 없어요. 골반을 빼서 이렇게 차야 됩니다. 실제로 고전 태권도는 이렇게 가르쳐요. 맞고 이렇게 찹니다. 턱을 또는 명치를. 근데 지금의 품새를 반복 숙달하면 할수록 점점 상대를 제압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장 현타가 올 때가 어떤 거냐면 실제로 품새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을 때,
가장 현타가 옵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일정한 수업료를 받고 품새를 가르치는데, 왜냐면 품새를 안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얘가 뭐 태권도로 대학 가고 싶대, 또는 뭐 태권도로 대회를 나가고 싶대. 근데 얼굴 맞고 이렇게 나가서 뭐가 되겠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품새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그 아이한테, 부모님한테 돈을 받고 말도 안 되는 품새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럴 때가 가장 현타가 와요. 내가 뭐 하는 건가? 나는 분명히 호신이 된다는 호신 능력을 키워주려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얘한테 호신하고는 태권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호신하고는 거리가 먼 것을 가르치고 있으면 가장 현타가 오는 순간입니다.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태권도는 이 품새로 인해 무너진다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제자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참 심란합니다. 태권도 품새에 빠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발차기 준비. 나? 자, 돌려차기 하나. 돌려차기 하나. 그런 거 싫대? 가만 찍고 차고 많이 다시 차고 내려. 돌려차기 하나. 차고 가게. 그냥 차고 이렇게 내려. 돌려차기 하나. 앞에다 넣어. 다시. 돌려차기 하나. 다시. 아무 데나 쳐. 안 되죠. 주먹이 힘이 안 실리겠죠. 여기 이렇게 보여줘. 잠깐만. 진짜? 나를 잘. 알겠어. 맞아? 이렇게 왜? 자, 돌려치기 하나. 주먹에 힘이 안 실리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엔 다시요. 자, 아래 지르기를 해보세요. 네, 밑에를 치. 이걸 치라고? 배 때리는. 손으로? 다시. 시작. 한 발 나갔었죠. 한번 마음대로 쳐. 시작.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냥 했으면 가만히 있어. 짜증나. 시작. 주먹이 힘을 실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쵸? 지르기를 해도 발차기를 해도 품새로서는 절대 타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돌려차기 잡을게요. 시작. 그래서 이 발을 앞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가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 내 건데. 아니야? 네 거다. 냄새가.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 하나. 도장의 수련생들은 이 아무 의미 없는 한 발 나가서 지르는 동작, 이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실제로는 이렇게 쓰이거나 실제로는 이렇게 쓰일 텐데 왜 아무 의미 없는 이 동작, 앞으로 가는 이 동작을 만들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도 얘기해요. 품새 선을 그리기 위해선 태극 1장부터 8장까지는 임금 왕자를 그리는 품새입니다. 임금 왕자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품새선이 있어야 된다. 품새를 하는데 도대체 왜 임금 왕자를 그려야 되죠? 도대체 왜?